아,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칸다일로 학원에서 생명과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장혜든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약간 무게감 있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의치한 생명과학 해가지고 도대체 지금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왜 생명과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콘다일로 학원 그리고 두각학원 그리고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대치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게 대성 마이맥에서 진행하는 스타 강사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원 강사를 이렇게 뽑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력에서는 뺐어요. 근데 어머님들께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미스터 트롯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1등을 가리는 그런 건데 저는 뭐 임영웅 그 가수분만큼은 아니고 한 영탁 그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치동에 들어오게 됐고요. 우선은 제가 요런 타이틀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너희를 내가 완벽하게 관리해서 성적을 밝게 비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관리라는 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 뭐 숙제 검사라든지 또 뭐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체크를 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수업 대상은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사실 지금 생명과학을 다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중학교 때는 물리화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평촌에 있는 학원가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제일 저학년으로 맡았던 게 영재교를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물리화학은 다 선행이 되어 있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처음 의아했던 게 결국에는 수능 때 생명과학을 선택할 거면서 왜 물리화학만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돼서는 생지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지금은 어떻게 개정 생명과학으로 바뀌어서 왜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명과학이 개정되면서 세 과목으로 분류가 됐어요. 생명과학,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대사, 그리고 사람의 유전.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인데 요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은 고등학교별로 편제는 좀 다르지만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2학년 2학기 때 세포와 물질대사,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생물의 유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에 수능 보는 학생들은 재수를 할 때도 내신이 포함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과목들에 대해서는 좋은 등급을 받아놔야 그 다음 기회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중학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는 요 2학년 때 내용과 3학년 때 내용 요게 이제 결국에는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그러한 단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중2 지금 이제 들어오는 요 학생들이 요걸 공부하고 3학년 때 나오는 요거 생식과 유전 요 부분이 이제 유전에 해당되겠죠. 요걸 공부하고 나면은 충분히 고등학교에 가서도 연장선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의학학, 간호학 이렇게 여기만 따로 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에 보시면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거를 지금 핵심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뭐 생명과학은 당연히 다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한의학과, 치의학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는 여기 약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간호학과까지 결국에는 핵심 과목으로 이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목표로 한다면은 당연히 전부 다 수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생명과학 총 세 과목이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과목을 구분해 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생명 1, 2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리 학습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원장님과 이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개강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건 임의로 설정을 한 겁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세포와 물질 대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거를 한 학기 때 다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학교라면은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을 수강하고 2학기 때는 생물의 유전과 세포와 물질 대사를 두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전부 다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면은 내신에서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생명과학에 대해서 제가 단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세부적인 내용을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투에 있는 내용과 생원에 있는 내용이 합쳐져서 한 과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1학기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이 벌써 여기 3개에다가 뒤에 2단원이 더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눠서 이 한 과목을 끝내겠다는 말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현재 생명과학 원하고 거의 유사해요. 뭐 몇 단원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배우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한 학기에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나갈 거고 그리고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뭐 생투 단원이 일부 추가됐다.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죠. 유전. 이게 참 신기한 게 중학교 3학년 때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때는 아 유전 뭐 별거 아니죠.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유전 때문에 생명과학을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단원 구성을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로 생원 그리고 생투 일부분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유전병이라든지 다유전자 유전 요 내용들이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수능에서 킬러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이제 수강을 하고 그러죠.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이제 또 한 학기에 끝내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생투 단원이 이렇게 또 합쳐져서 구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도 내용이 일부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미리 공부해 두면은 통합과학에 나오는 생명과학 파트도 오히려 쉽게 느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포와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투 단원과 생원 단원이 합쳐져 가지고 또 한 과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포 하면은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는 뭐 그냥 생명과학 솔직히 말해서 암기 과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공부하면서도 그래프 읽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고리즘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문제 풀 때 많이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공이 공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명과학 문제를 풀 때 그냥 계속 이렇게 공식별로 푸는 거를 계속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수능 때도 좋은 성적이 나오다 보니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생명과학 특성상 암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의학전문대학원 준비를 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강사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생명을 공부할 때 생명은 암기가 베이스가 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이해가 돼야 암기가 스스로 되는 거지 어떻게 암기를 해야 이해가 되느냐. 근데 제가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 세포의 구조 같은 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얘네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은 자주 접하고 자주 반복을 해야지만 이게 용어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용도 이해가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과학 이제 정규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 과목이죠. 요걸 이제 레벨 1이라고 해서 한 2달, 3달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지겨워질 때쯤 그래 너네 한번 유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을 맛을 봐야 이제 생명과학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스킬 강의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 뭐 확률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 이후에 레벨 2 한 바퀴 이렇게 돌리고 마지막에는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이제 중3 막바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통합과학부터 제대로 내신을 잡아놔야
이제 의치안을 대비할 수 있는 내신 기반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과목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도 영동고, 세종고 이렇게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이 출제가 잘 되는지 그 부분들을 위주로 아마 가르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다는 점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생명과학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내신 출제 경향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내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왼쪽은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고요. 오른쪽은 2017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멀리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림이라든지 표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게 되고,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보기만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일수록 훨씬 더 내신 시험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똑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냥 보시면은 똑같네 이러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도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인데 결국에는 그림이 똑같다라는 점, 네, 요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양이 좀 많아서 일단 빨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일치하는 문제, 이렇게 표가 일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유, 이렇게 많이 넣어놨나?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래서 내신 대비 학습법.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엔 기출 문제가 내신으로 출제가 되니까 기출 다 외우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점만 딱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중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집 자이스토리라든지 마더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유전 문제의 수만 봐도 거의 200문제가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걸 학생들이 다 암기하기엔 너무 양도 많고 국영수도 해야 되고 또 물리 화학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암기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평가원 기출만 쓰면 너무 감사하지만 EBS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까지 쓰신다면은 이거는 진짜 대비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왼쪽에 보시는 문제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라고 시키면은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못 읽어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어적 이슈 때문에 너네가 생명과학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석을 다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문제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가원에서 주는 해설을 보시면은 이렇게 긴 해설이 제공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 하나에 이거를 외우고 200문제를 이렇게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로직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같은 거를 알려주고자 이렇게 좀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림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이렇게 확률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화되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한번 익혀놓으면 확실히 학생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관리, 뭐 집중 케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저는 이렇게 뭐 4가지 시스템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간지 매주 이제 배부를 해주고 있고 모의고사라든지 리뷰 테스트 그리고 1대1 클리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는 이렇게 제가 생명과학 강사다 보니까 앞에 동물, 식물 이런 그림을 좀 넣어서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선생님 저희 집 강아지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반려동물도 넣어주고 고양이도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그림 자료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손필기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주치 주간지로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 요거는 이제 제 교재인데 이름을 따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헤든 누리 이렇게 교재가 이제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개념 교재, 그다음에 킬러 교재,
손필기 교재,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학교 기출 문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신 때 사용하는 교재들인데 아마 내신까지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기출 문제라든지 킬러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 손필기 교재를 일부를 따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제가 이제 직접 수업했던 내용들이니까 아마 보면서 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이렇게 복습하라고 만든 교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관리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매숙첼이라고 지었는데 매일매일 숙제 챌린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숙제를 하고 문제를 푼 거를 사진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10문제씩 해서 보내.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찍어가지고 보내줍니다. 또는 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선생님 저 이렇게 숙제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틀린 거 보고 몇 번은 왜 틀렸니? 이렇게 한번 코멘트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생명과학 특성상 애들이 숙제를 언제 하냐면 수업 전날에 해요. 그쵸? 국영수 수업을 하다가 이제 숙제를 하다가 생명과학은 하루 전에 생각나서 하는데 이런 걸 시키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주고 또 저도 이제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내주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소통할 기회도 더 많아지고 또 더 열심히 숙제하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한번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대1 질문 관리는 방금 어머님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직접 숙제를 제가 검사를 하니까 뭐 당연히 질문도 제가 다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조교를 써서 질문을 안 받는 이유가 혹시나 잘못된 내용을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풍부한 기출과 변형 문제다. 요거는 제가 재종반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기출만 풀기에는 너무 이제 양이 적은 거죠. 그래서 변형 문제라든지 뭐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원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혹시나 학생이 더 심화적인 내용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 제공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이름이 누리가 이제 온누리 할 때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가 들어있는 세상이다라는 이제 의미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세상을 밝게 비춰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학생들의 성적을 열심히 한번 밝게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